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남고등학교 교감 이경아입니다. 금정고등학교 교사 도선경입니다.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런저런 걱정들 많으시죠?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뭐가 그렇게 다른지, 또 고교학점제는 또 뭔지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를 조금 쉽게 그리고 최대한 편안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많이들 들어보셨을 고교학점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교학점제가 뭔가요? 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고 정해진 학점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학의 학점 제도를 고등학교에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대학과는 다르게 고등학교는 정해진 등하교 시간이라든지 하루의 일과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졸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 학점은 어떻게 되나요? 네. 192학점입니다. 이 학점을 6개 학기로 나누어 보면 평균 한 학기에 32학점 정도 이수하게 된다는 거죠. 어, 듣고 보니 32학점 이수라는 개념이 학부모님들한테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주 5일 수업, 하루에 7교시 수업을 하면 총 35시간이잖아요. 그 중에 32시간을 수업 및 창체 활동을 진행해서 한 학기 동안 운영하면 그 학생이 받게 되는 학점이 32학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3시간 정도 공강 시간, 즉 수업이 없는 시간이 생기겠네요. 그럼 이 시간에 학생들은 무엇을 하고 지낼까요? 공강 시간은 학교마다 다르게 운영되는데요. 학교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하고 학생이 자율적으로 부족한 수업을 보충한다든지 동아리 연계,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강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교 생활도 꽤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학생마다 시간표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게 바로 고교 학점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생마다 자기가 스스로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다 보니 개인별 시간표가 마련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게 학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시간표일 것 같습니다. 반별 학생들의 시간표가 모두 동일하죠. 하지만 이번 시간표는 조금 다릅니다. 학급 전체의 시간표가 아니라 김부산 학생의 개인별 시간표인데요. 공강 시간이 2시간이라 총 33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고정 시간은 반별 전체로 듣는 시간을 의미하고 이동 시간은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따라 옮겨 다니면서 듣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고교 학점제에서는 과목 선택이 많아지다 보니 개인별 시간표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고정 수업이 없고 이동 수업만 있네요. 같은 학급 친구라도 하루 종일 얼굴 못 보고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이렇게 전체 이동 수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이 또한 고교 학점제로 인한 새로운 학교 풍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고교학점제에서는 필수 과목을 제외한 수업을 학생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선택하기 때문에 1학년 때는 공통과목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져 중학교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2학년이 되면 선택 과목 수가 점점 늘어나서 학생 개인별 시간표가 정해진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기만 하면 학점이 이수되는 걸까요? 대학처럼 뭐 F 학점을 받아 미수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고교 학점제에서는 과목 이수 기준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창의적 체험 활동의 이수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주로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의 이수 기준은 과목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과목 수업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하고 그 과목의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달성해야 이수가 인정되는 거죠. 그에 비해 선택 과목의 이수 기준은 조금 완화되었는데요. 그 과목 수업의 3분의 2 이상 출석률만 충족하면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의 경우
출석률을 적용하되 학년별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할 경우 해당 학년에 편성된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학점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미도달한다 하더라도 바로 미이수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공통 과목의 경우는 사전에 미도달 예상 학생을 파악하여 예방 지도도 실시하고 학기 말에 미도달 학생이 발생할 경우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통해 보충 학습을 마치면 이수가 가능해집니다. 선택 과목의 경우 혹시 학기 중에 출석률에 미달하여 미도달이 발생할 경우 온라인 콘텐츠 등을 통해 추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추가 학습을 받으면 이수를 인정해 줍니다. 또한 창의적 체험 활동의 경우는 고교 3년간 총 288시간의 3분의 2 이상만 충족하면 이수학점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부담이 꽤 클 것 같습니다. 혹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졸업이나 진급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학년 진급은 과목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졸업은 필요한 학점을 채워야 하는데요. 혹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추가 학습이나 보충 학습을 통해서 다시 이수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평소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성적 관리일 텐데요. 요즘은 수능뿐만 아니라 학교 내신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성적 산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과목별 차이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고등학교 성적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함께 적용됩니다. 모든 교과는 성취도 A부터 E까지 절대평가로 산출되지만 중학교 때와는 달리 대부분의 과목에서 상대평가 5등급제가 함께 표시됩니다. 체육, 예술, 교양, 그리고 일부 과목을 제외하면 상대평가로 등급이 산출된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90점 이상 A를 받아도 등급이 1등급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취도가 높더라도 더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많다면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등급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이 등급이 대학 입시에도 반영되고요. 그런데 학생들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면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실 팁이 있을까요? 네, 과목 선택은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택이 많아질수록 학생들의 고민도 커지게 되겠죠. 교감 선생님께서는 과목 선택에서 가장 큰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의 진로 희망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과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로가 확실하지 않아 과목 선택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학생과 진로에 대해서 미리 의논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진로는 중간에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나에게 맞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탐색하는 과정은 꼭 필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로가 정해진 학생이라도 과목 선택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교과만 하더라도 총 156개나 과목이 있고 그중에 20개 정도를 선택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선택할 수 있는 팁 있을까요? 네, 정답은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선택해야 되는 과목 수는 총 20개에서 26개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 팁은 수능 응시 과목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선택 과목 없이 모든 학생이 동일한 과목을 응시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국어 영역의 시험 범위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세 과목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능 과목을 학교에서 함께 수강하는 게 수능과 내신을 함께 준비할 수 있어서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강 인원도 많기 때문에 등급을 받는 데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의 수능 과목 8과목을 선택하고 나면 과목 선택에서 상당 부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팁은
대학 학과나 계열별로 안내된 이수 권장 과목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서울대의 전공 연계 과목 안내 자료를 보시면 대학에서 권장하는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뿐 아니라 정시 전형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학생이 권장해야 되는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공학부를 보시면 수학 과목에서는 기하와 미적분 2를, 과학 과목에서는 물리학을 포함한 과학 진로 과목을 이수하기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만약 학생이 기계공학부를 희망하면서도 이 과목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대학 진학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전공별 권장 과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전공별 권장 과목에 대한 안내는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입학 공지사항이나 수시, 정시,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대학마다 제시하는 권장 과목이 유사하기 때문에 몇 개 대학만 비교해 보셔도 전반적인 방향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수능 과목을 먼저 선택하고 희망 학과의 권장 과목을 함께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여유가 있다면 학생이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과목을 더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고교 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과목 선택이죠. 입학 전 자녀와 진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슬기로운 고등학교 생활을 응원합니다.